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인 스튜디오 2022년 1월 11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부산 경남 쪽은 마이너스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쪽 지방은 더 오늘 추운 날씨겠죠. 네. 추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레인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랑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네. 많이 요즘 2022년 아마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이든 어디든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뭐 질문 남겨주시면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제가 아는 것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저희 뭐 정답이 아닌 개인적 생각을 그냥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메타버스 뭐 요즘에 유튜브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뭐 강의 그리고 정의 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일단 그 메타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겠죠. 메타라는 말의 뜻, 어원은 이렇게 가상의라는 현실 잠시만요. 가상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스는 원래 유니버스의 그 약자죠.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현실. 그래서 요즘에 유니버스 뭐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는 그 애니 영화도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나왔었죠. 스파이더맨. 그 유니버스와 또 연결되는 단어가 멀티 유니버스라는 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멀티 유니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온라인. 뭐 온라인. 네. 그 현실은 보통 뭐 저희가 지금 흔히 여러분이 쓰시는 표현으로는 오프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프라인. 예.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은 뭐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온라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인터넷이죠. 인터넷 속도가 지금 세상이 계속적으로 이제 빨리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요즘에는 뭐 기가 인터넷 얼마 전부터 뭐 요즘에 아마 뭐 신규로 설치하시는 분이나 새롭게 다른 통신사로 전환하시는 분도 보통 기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아마 속도를 그것도 뭐 이렇게 속도도 있죠. 기본 요즘에 기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인터넷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온라인. 메타라는 뜻은 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가상이란 것은 주로 그 가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라인이죠. 인터넷.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버스는 유니버스, 현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지금 우리가 뭐 보고 만지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요즘에 쇼핑이 뭐 물건을 사는 그 행위 자체를 쇼핑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게 당연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 쇼핑몰이나 기업들이 오프라인 비중보다는 계속적으로 온라인 쇼핑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온라인 어떤 쇼핑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이 정부적으로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몇 인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방콕 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집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입하고 또 만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결국 그 방법은 온라인이라는 매체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좀 더 온라인 쇼핑에 대한 가속화를 시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뭉쳐놓은 합성어죠. 그래서 뭐 두 개를 붙이면 쉽게 가상현실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현실. 근데 여기서 저희 지금 라방 매니저 보시는 분이 요즘 요 메타버스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매니저님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새로운 지식을 그 배우는데 되게 열심히세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고, 2022년 제일 큰 아마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키워드 중에서도 메타버스가 아마도 많이 화제되는 것 같아요. 기업도 메타버스의 메타라는 게 이제 아마 뉴스에서 제가 접했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SNS 여러 가지 있지만 페이스북이 아마도 그런 플랫폼 중에서는 제일 큰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인스타나 뭐 그 비슷한 유사 그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페이스북이 제일 큰 이제 그 SNS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그 CEO가 그 회사를 하나 설립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메타로 정했다 그러면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아는 사실은, 저는 페이스북이 당연히 유형의 회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회사가. 근데 정보를 알아보다 보니까 유형의 회사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그냥 플랫폼만 있었지. 그래서 지금 유형의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을 이제 메타라고 명명을 했다. 예, 요게 제가 안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타라는 그 모 회사 제일 이제 중심 헤드 그 그룹으로 그 산하 아래 페이스북도 두고 또 다른 어떤 그 플랫폼들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들을 예전을 되돌아보면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아마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될 때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디지털이라는 이 단어의 어떤 그것을 모티브로 모든 아마 전자제품이 아닌 제품에도 앞에 무조건 디지털을 붙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마기 앞에도 디지털을 붙입니다. 디지털 안마기. 또 뭐 계산기도 뭐 디지털 계산기는 디지털이니까 뭐 이게 좀 뭐 맞지도 않지만 디지털이란 단어를 무조건 앞에 붙였어요. 그게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좀 시대를 앞서간다라는 어떤 그 단어 디지털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서 기업들이 이것들을 많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이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그래서 메타버스를 뭐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는 그래 메타버스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메타버스가 기존에 있던 그냥 저희가 하던 메타버스를 다른 말로 그냥 온라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온라인. 뭐가 다르지? 지금도 예전에도 뭐 온라인 쇼핑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뭐 게임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뭐 커뮤니티 뭐 그런 거 뭐 지금 SNS라고 통칭해서 부르죠.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뭐 이걸 통해서 커뮤니티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이미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그 온라인 안에서 그 뭐 각 분야에서 그 기업들이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딱 튀어나오니까 제 입장에는 뭐가 기존에 있던 거와 이 지금 많이들 외쳐대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과연 어떤 다른 점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좀 요즘에 메타버스에 열광하듯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근데 뭐 강의를 제가 조금 봤는데 대부분 이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로 정하기 힘든 단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딱 하나 저는 그냥 온라인이라는 메타버스는 그냥 온라인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그냥 했는데 좀 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온라인에도 예전에 뭐 이렇게 보통 도스 세대에서 그 지금 우리가 마우스로 예전에는 그 도스 시대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할 때 이 명령어라는 것을 집어 넣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알아야지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의 선두주자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뭐 윈도우 10,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는 이 도스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명령어를 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굳이 우리가 명령어를 치면서 이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나? 마우스 하나로, 클릭 하나로 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냐를 생각해낸 게 그게 애플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주변 친구들도 이 두 파로 나눠져 있죠. 지금 뭐 안드로이드 폰하고 애플 폰이 나눠져 있듯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인텔이죠. 인텔 그것 쪽이랑 애플 쪽이랑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명령어 쓰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우스 하나로 그게 가능하나 뭐 이렇게 묻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애플을 써본 애플 컴퓨터를 써보시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 마우스 하나로 클릭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것의 정확한 원조는 애플입니다. 애플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의 이 마우스 하나로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을 실행시키고 작동시키는 그것의 원조가 애플 컴퓨터의 CEO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천재다 이런 말을 많이 봤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진화를 해온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한 어떤 온라인의 연장선이 아닌 예전에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아까 제가 도스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문자죠. 언어입니다. 문자 실행시켰던 게 이제 이게 점에서 선으로 선이 면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면이면 보통 이렇게 사진을 말하죠. 1차원이고 뭐 2차원 그리고 3차원 공간 지금은 이제 3차원 공간 3D라고 하죠. 3차원 3D 중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을 들어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제품을 보는 형식은 3차원이 아니라 보통 2차원이죠.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제품이 있는 사진을 보고 뭐 여러 각도의 자세한 뭐 디테일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겠죠. 그것들을 보통 보고 뭐 후기들을 이제 보고 이것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어떤 구매로 이어지는 이 행위가 2차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3차원이 된다는 거죠. 3차원 3D 3차원은 뭘 가지느냐? 공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쇼핑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간혹 가다가 그런 거 봤죠. 있네요. 제가 생각 떠올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회사들은 그 3D를 지원합니다. 그 자동차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평면 2차원으로만 된 게 아니라 360도 회전시킬 수 있게 마우스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아래 위에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차에 그걸 볼 수 있죠. 물론 어떤 뭐 하부 밑바닥까지는 표현 안 해놓고 그런데 뭐 좌우 위에서 뭐 45도 각도에서 15도 각도에서 이렇게 빙빙 차를 돌려가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3D로 그 차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네요. 현재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쇼핑몰도 3차원적 그리고 단순히 어떤 대상을 3차원적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 어떤 나의 아바타가 그 쇼핑몰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뭐 내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어떤 쇼핑몰이 실제로 그 공간 안에 있고 게임처럼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진열된 상품을 또 3D로 또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아바타가 그 옷을 입어볼 수 있고 물론 현실에서 입어보는 옷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가려면 기술적으로 그것들을 구현화시키는 어떤 딜레마가 있죠. 그거까지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아마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것들이 구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
그게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기업들이 그 3D 공간을 통해서 그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 현실이지만 가상이지만 현실처럼 얼마나 가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느냐가 아마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느냐, 예? 실패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성공과 실패의 그 키는 저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의 완성도.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의 비관적인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두느냐면 하나의 예로 들면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뭐 LCD TV, LED TV, 요즘에는 OLED 이렇게 하죠. 그거에서 또 더해가지고 화질이 계속 그냥 발전하는데 그 아마 LCD와 LED 그 중간 어느 쯤에 그 3D TV라는 게 한때 그 이 매장을 독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LG TV 중에 거의 이렇게 매장에 구매를 하러 가면 제 기억에 거의 80~90%가 그 3D 기능이 들어간 TV를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의 80~90%가 그런 제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3D 싫어하시는 분은 이 3D 기능 없는 TV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기능이라서 주력 상품이 아닌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울며 계좌 묶기로 이 기술이 가격도 일반 이 기술이 들어간 것보다는 비싸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안 들어간 제품이 없으니까 이 제품 울며 계좌 묶기로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기술을 사람들이 사용을 했느냐? 처음에는 그 안경이 있잖아요. 그 3D 우리 극장 갔을 때 끼는 그 안경들은 이제 줘요. 조금 이제 극장용보다는 조금 고급스럽게 만든 그 3D 안경을 끼고 그 TV를 봐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3D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컨텐츠가 3D 안경이 구현이 되긴 되는데 컨텐츠가 얼마나 또 그것을 보면 다 이게 무조건 모든 TV가 3D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는 약간 모든 프로그램이 3D로 보일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장에서 보는 완전 이렇게 뭐가 팍 날라오면 움찔하는 그 정도의 이제 3D는 아니고 기존 2D와 3D 약간 중간쯤 되는 어느 영역의 기술이, 그러니까 일반 예능 프로도 3D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3D라는 입체 기술은 그게 맞는 어떤 장면들이 사실은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게 슬로비디오로 내 앞에 팍 날라온다든가 뭔가 이게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게 효과를 100%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3D인데 여배우랑 남자 배우가 앉아서 20분 동안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면 사실 3D의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거죠. 굳이 그 장면이 3D라는 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 3D 영화를 제작할 때는 그런 어떤 3D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장면 위주로 그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팍 튀어나오든가 우주선이 날아가고 내 앞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그 별이 터지면서 그 운석들이 내 눈앞으로 휙휙 날아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아야 이게 3D를 보면 이게 이러면서 정말 완전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거였다 이런데. 그래서 그때 말이 나온 것이 3D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를 받쳐주더라도 그것을 소비시킬 컨텐츠가 많지 않으면 이 3D 안경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애니 영화 보면 3D로 많이 나왔습니다. 3D로.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3D TV가
자취를 감쌌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LG고 삼성이고 3D TV 입체 TV 만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최근에?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게 획기적이고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주력으로 기업이 밀 수 있는 먹거리였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컨텐츠와 묶여서 소비자에게 마지막 아웃풋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기술이 이 사장이 되는 어떤 일들을 저는 목격을 하면서 지금 이 메타버스 기술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이전에는 아주 없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혁이고 뭐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거는 진짜 역사의 한 획을 걷는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말에는 여러분도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둘 다 통화가 되는 기기고 생긴 것도 뭐 아주 다르지 않는 그런 거지만 이 두 기계는 사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격차를 벌인 기기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스마트폰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이 메타버스가 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런 대격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3D 게임을 예전부터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얼마 전에 새로 한 디아블로 2 그 예전 디아블로 2를 제가 거기 참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소개로 직장 동생이 형 이 게임 너무 재밌다면서 디아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그때 제가 한참 디아에 빠져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결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저렉션이라는 디아2 레저렉션을 지금도 간간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에서 말하는 그 가상 현실이랑 너무 같은 게요. 그 뭐 디아2와 뭐 비슷한 그 세대 때 하는 거 우리 국산 게임으로는 NC 소프트의 리니지가 있죠. 저는 리니지 1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리니지 2는 제가 그것도 디아 못지않게 재밌게 했는데 처음에 이 게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게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MMORPG. 예. 이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또 다른 세상. 캐릭터가 있는데 단순히 그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몹을 잡고 뭐 아이템을 먹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 진짜 그 리니지 캐릭이 그 영화 아바타에 나온 아바타 같았어요. 아바타.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만나가 채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걸 뭐라고 하죠? 길드라고 하죠. 길드에 제가 가입을 잠깐 하니까 길드 참 그 성을 먹는 게임인데 예를 들면 그 길드에 예를 들면 뭐 제일 길마라거든요. 길드 마스터를 해가지고 길마가 있으면 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합니다. 길드 원이랑. 그러면 그 게임 안에 어떤 뭐 지역에 뭐 무슨 뭐 아덴성이 있으면 아덴성 앞에 메시에 무슨 길드 모임이 있겠어 정모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너무 웃겼던 게 그 길드 마스터가 이렇게 딱 이 중앙에 서요. 그러면 중간에 약간 뭐 회사로 치면 이사급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요. 앞에 진짜 오와 열을 맞춰서 그러면 그 길드에 또 이 뭐 또 이렇게 분대장 소대장처럼 있고 그 길드원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줄 맞춰 쓰세요 이러면 그 캐릭터들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줄을 맞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헤드셋으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흔하지만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었고 그냥 채팅창으로 모든 이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자 뭐 이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길드 장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러면 채팅으로 짝짝 박수 치는 소리 있잖아요. 짝짝짝짝짝짝짝 이러면 그래 중간에 막 뻘짓하면 채팅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길드 마스터가 뭐라고 하고 그런 경험들 처음 했을 때 와 진짜 신세계였어요 저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때 좀 강렬한 어떤 그런 기억들을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강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메타버스를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어떤 MMORPG의 발전된 버전을 이제 말하는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크게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메타버스는 다시 돌아와서 가상현실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그 쉽고 지금의 어떤 모든 플랫폼들을 3D화된다. 온라인에서 하던 그러니까 2D가 많은 그 컨텐츠들이 3D로 전환된다. 그렇게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SNS도 지금은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인스타 들어가면 보통 사진 있죠. 그 사람 뭐 먹은 거 어떤 사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코멘트 다른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똑같이 댓글로 뭐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2D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어떤 공간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월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계정에 그 사람 뭐 이렇게 아이디 뭐 여기 뭐 자기 프로필 사진 있고 뭐 자기 네임 있고 그게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이런 시스템에서 이 이제 프로필 사진을 대체할 어떤 캐릭터가 생기겠죠. 그 캐릭터가 어떤 이 공간 안에서 페이스북이라는 예전에는 그냥 그 공간이라는 게 2D의 공간 사진을 올리고 그 글자로 소통을 했던 그런 공간들이 이제는 3D 자 이걸 월드라고 표현하고 뭐 월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공간을 그리고 뭐 행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그 표현을 뭐 한 가지로 하면 그 어떤 공간이죠. 그게 월드가 됐던 행성이 됐던 뭐 갤럭시가 됐던 뭐라고 표현하시든 어떤 거대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D로 소통하던 그것들이 3D로 넘어와서 캐릭터가 그 안에 어떤 자기가 있는 공간이 집이 될 수도 있고 별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겠죠. 이 안에서 뭔가를 그 캐릭터와 접촉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3D 게임 하듯이 어떤 구현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총칭해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쇼핑몰도 그 사진만 보던 그 쇼핑몰이 아까 어떤 그 쇼핑몰 안에 들어가서 진짜 입점된 것처럼 구현을 하고 그 안에서 사는 행위가 이제는 클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조금 더 제품들을 3D 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것들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플랫폼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이름 안에서 이렇게 진화할 거라는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괜찮습니까? 매니저님? 딴 것도 매니저 아닙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그렇게
진화될 것 같아요. 어째도 제가 보면 이제 기업들이 이미 메타버스를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모든 것에 디지털을 붙였던 것처럼 기업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이 여러분 이제 제가 디지털 세대로 넘어와서 디지털을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뭐뭐 하면 디지털 앞에 붙었듯이 이제 이 메타와 메타버스의 어떤 가상이라는 이 키워드가 아마 너무 많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어떤 온라인과 이런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메타버스다 이해를 하시게 되고 뭐 메타버스가 뭐지? 라고 헷갈려 하실 거고 저처럼 뭐 이렇게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를 뭐 프로그램을 그리고 뭐 SNS든 유튜브든 어떤 그런 매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를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이 온라인에 하고 있던 모든 뭐 쇼핑이든 게임이든 뭐 이런 것들과 뭐 SNS든 뭐 이런 것들과 뭐가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괜히 뭐 포장해가지고 간판 식당으로 치면 이전에 뭐 주인도 똑같고 요리사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간판만 메타버스 바꿔가지고 뭔가 영업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뭐 그곳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매니저님한테도 메타버스가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들이 발전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위,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그냥 총칭해서 메타버스라고 아무도 그것을 이런 단어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 먹거리를 넓히려고 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 좀 어렵게 느끼실 분은 메타버스는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메타버스를 한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전에 하던 온라인 버전은 2D였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으로 하는 온라인 행위는 3D화 된다. 좀 더 가상현실에 가까운 쪽으로 진화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주제를 정확하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혹시 저 매니저님 뭐 지금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네, 소리는 잘 들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있잖아요. 이쯤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원래 제가 이걸 하면 물도 좀 많이 마시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잠시 이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따가 여러분 뵙겠습니다.
전환이 안 되지 왜? 여러분 들리시나요? 화면 전환이 네네 이제 됐네. 원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한 번도 안 들어오시면 그때 노래 부르는 벌칙을 라이브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메타버스 얘기로 제가 마무리 짓고 내일은 그냥 음악 방송으로 내일은 제가 노래를 좀 많이 하는 걸로 해서 내일은 음악 방송을 저희 라이브 음악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메타버스에서 마무리를 제가 한번 할게요. 결국 메타버스라는 이것은 메타버스의 성공 여부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3D 기술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해내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에 그거 중에서 3D 게임 중에서도 앞에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안경처럼 생긴 거 VR 기술이라고 하죠. 3D 기술 중에서도 VR이 좀 더 고차원적인 3D 기술이죠. 좀 더 3D라는 3차원의 이미지가 좀 더 현실적으로 공간감이 극대화된 플랫폼입니다. 극대화. VR 기술이. 여러분 사실 VR 기술 작년에 뭐 이런 거 많이 팔았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요 이상 고글 같이 생긴 것에 휴대폰을 넣어서 롤러코스터 이런 거 VR 앱 실행시키면 좌측으로 쳐다보면 그게 3D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막 다 공간을 360도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앱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뭐 몇 가지 사봐서 아이들이랑 롤러코스터 이제 제일 뭐 흔한 게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것들이 뭐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신선하게 재밌게. 그리고 뭐 VR 이용하는 뭐 게임들 뭐 시연하는 거 그런 거 뭐 유튜브에서 뭐 연예인 장동민 씨 뭐 이렇게 게임기 VR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저도 재밌게 봤고 그거 막 밀어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VR이라는 기술이 현실에 그거는 3D 그냥 게임하고는 또 다른 또 공간감에 약간 극대화를 주기 때문에 몰입도나 이 세포들이 그게 되게 예민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VR 게임 하다가 사고도 일어난 걸로 심장마비인가 해가지고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으신 걸로 저는 얼핏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VR 기술이 사실 3D 기술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영화도 있었죠. 플래닛 원인가 뭐 하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VR 기기 끼고 뭐 슈터를 장착하고 이러면 뭐 실제적으로 뭐 받은 데미지가 몸으로도 전해지고 뭐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이제 종국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VR 기술에 가장 넘어야 될 산이 두통입니다. 멀미와 두통. 이 VR 기기가 이제 가진 넘어야 될 산들 숙제가 많거든요. 두통, 멀미, 장시간 사용하면 이것들을 호소해서 오랫동안 게임을 예를 들면 3D 그냥 일반 온라인 게임 하듯이 보통 온라인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두세 시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근데 VR 기기를 두세 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만 하면 아우 멀미 나서 못하겠다. 또는
지금 VR 기기들이 뭐 소형화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종국으로는 안경, 지금 우리 흔히 쓰는 안경의 형태로 바뀌겠죠. 예.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는 제가 뭐 아마도 뭐 기업들이 좀 발전되니까 기술이 이렇게 상용화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장기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신체의 어떤 부작용들이 이것들을 해소 못하면 아마도 VR 시장은 그렇게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인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VR 기술의 최고 정점은 사실 뭐냐면 그 뭐 흔히 말해서 그 이렇게 뇌파 측정할 때 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단순히 뭔가를 붙여서, 이 VR 기술은 시각화를 통한 3D 체험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뇌파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눈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가 어떻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뇌입니다. 브레인입니다. 우리가 맛보고 보고 냄새 맡고 뭐 뭔가를 만졌을 때 촉감이 느껴지고 결국에 그 정보가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뇌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메커니즘적으로 보자면 보는 것은 눈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뇌가 최종적으로 그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냄새도 코가 맡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어떤 냄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엔 뇌입니다. 만지는 것도 촉감도 똑같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뇌가 그것을 정보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VR 기기라는 것은 요 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정보를 그러니까 가상의 정보를 보여준다는 개념인데, 사실 이것을 그냥 바로 VR 기기를 바로 뛰어넘으면 그 뇌에다가 어떤 정보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면 사실 VR 기술은 반드시 사장되는 기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전으로 만약에 말씀드리면 그 휴대폰과 앞에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중간에 아마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티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흔히 말해서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삐삐라고 하면 지금 세대분들은 모르실 텐데 좀 나이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 알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삐삐는 뭐냐면 뭔가 전화를 통해서 숫자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기예요. 전화기를 통해서 뭔가를 보내면 지금 우리 문자 받듯이 문자만 받는 그 기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진화된 게 지금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 그 예전 휴대폰은 되게 컸습니다. 진짜 거의 군용 무전기처럼 그래 컸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의 휴대폰이 오기 전에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휴대폰처럼 그 단독으로 통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하냐? 예전에는 공중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전화. 지금도 간간히 있죠. 전 공중전화는 모를 수 있는 분 없을 테고, 그 공중전화에서 오고 받는 그 신호를 받아서 지금의 휴대폰처럼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공중전화가 있는 아마 그 몇 미터 안에서만 그게 지금의 휴대폰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시티폰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됐어요. 근데 시티폰이 판매를 할 즈음에 휴대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휴대폰이 나온 시점에서 시티폰을 사용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반짝 나왔다가 사라진 기술이 시티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VR 기술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뇌에서 바로 인식하게끔 하는 어떤 기기들이, 그러니까 휴대폰과 같은 기기가 나온다면 지금의 예전의 시티폰 같은 포지션에서 사장될 기술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뇌로 바로 인식되는 기술이 빨리 상용화되지 않으면 VR이 어느 기간 동안 장악을 할 수는 충분히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VR이 넘어야 될 산은 물리적인 어떤 신체의 변화, 이 두통과 멀미라는 큰 산을 해결하지 않고는 상용화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 어떤 예를 들면 LG 쇼핑이 있고 롯데 쇼핑이 있다 하면 결국 이 기술이거든요. 이 완벽히 3D를 구현해낸 쇼핑몰, 메타 쇼핑몰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리고 구매를 하겠죠. 결국에는 이 기술력으로 판가름 날 거라는 게 저의 메타버스에 대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주제를 정확하게 잡고 하니까 1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구정이네요. 새해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많이 하시고, 저희 새해 일들은 이렇게 매일 저녁 10시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시청자 최소 100명 이상이 되어서 원활하게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렇게 재미난 얘기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좋은
채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11일 레인 스튜디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정보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추운 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내일 봐요. 제발.